자, 411페이지고요. 자,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 파트를 준비할 수도 그렇게 할게요. 네. 잠깐 앞을 보시면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절차를 잠깐 소개를 드릴 수도 그렇게 준비하고요. 여러분 교재 그 411페이지 보시면은 주택건설 사업 절차가 그림이 나와 있죠. 네, 411페이지입니다. 네, 참고하시면서 앞을 보실까요? 자,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고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의 절차는 승인이 되죠. 그래서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 사업 계획을 합니다. 이 사업 계획서를 들고 관할 시청, 군청,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거죠. 승인받으면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5년 내에 착수신고합니다. 착수신고죠. 착수신고를 합니다. 우리 건축법상 허가를 받으면은 허가받고 2년 내 착수가 원칙이죠.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내 착수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착수 신고하고 이제 공사에 들어갑니다. 시공에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주택 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가 되면은 준공사를 받게 됩니다. 그 준공검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용검사를 받고 입주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의 절차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구별하는 게 핵심이죠. 이미 우리 암기도 하고 있죠. 단독주택 몇 호?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이 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대지조성 사업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1만 제곱 이상의 대지조성 사업도 대지조성 사업 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권자, 건축법상 건축허가권자처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된 대지, 주택건설 대지, 대지의 소유권,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죠. 대지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함이 원칙인데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하고 또 여기서 관련해서 이제 사용권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매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 매도 청구 과정도 간간히 출제가 되죠.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계획 승인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하죠. 착수. 원칙은 5년 내 착수. 5년 내 착수가 원칙인데, 한번 봐요. 5년 내 착수가 원칙인데, 아까, 전체 시대수가 600시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109, 209 이렇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죠. 그때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109는 사업계획 승인 후 몇 년에 착수죠? 5년.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일부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외의 공고는 몇 년? 2년 내 착수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착수 시기를 위반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또 정답 결정한 적이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는 기속 취소하여야 한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 이비 규정입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시공에 들어가죠. 시공에 들어가서 이때 원활하게 이제 주택건설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들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또 출제가 가끔 되죠. 그리고 이제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누구에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사용승인서 며칠 내에 교부하는지 절차. 며칠이죠? 15일. 건축법은 7일.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의 효과,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들을 공부합니다. 임시 사용
승인 등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자, 사업계획 승인 대상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하나씩 진행해 볼까요? 자, 여러분 교재 제일 밑에 411페이지 사업계획 승인권자입니다.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건축법상 건축학권자와 구별해서 꼭 같이 비교하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건축법상 건축학권자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비교 학습합니다. 하기 전에 건축학권자를 잠깐 복습해 볼까요? 시원하게 말씀하십시오. 자, 건축법상 건축가 원칙적으로 누구로부터 가봤죠? 시원하게 더워지고 있어요. 네. 특시 건축학권자, 건축법상 건축가는 특시,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시는 무슨 시죠? 특별시, 광역시. 그렇죠. 그 다음에 층수가 몇 층?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 광역시에서 누가 허가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를 하게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은 강남구청장이 원칙적으로 허가를 하는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축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건축을 허가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도 공장하고 창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를 하죠. 이거하고 늘 비교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당연히 암기해야 되죠.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합니다. 주택건설사업가 대지동사업을 할 때 줄것죠. 해당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10만 제곱 이상.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죠. 이 한번.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면 관할 시청구청에서 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 군수가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권자 금방 시도지사죠. 시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이잖아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렇게 되죠. 관할 시청구에서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죠. 그럼 잘 봐요. 이때 시도지사가 누군지를 불러주세요. 이때 시도지사는 곧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도지사잖아, 도지사. 그러면 얘기를 보시라고. 우리 서울에서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부 서울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해요. 광역시도 똑같다고. 세종시, 제주도 똑같은데 여기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는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 평택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시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평택시에서 아파트 지을 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면 평택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거야. 근데 평택시는 여기에 해당되지만 인구가 얼마죠? 50만 이상이니까 우리 평택도 대도시에 해당되니까 평택시에도 10만 제곱 이상이든 미만이든 사업계획 승인은 평택시장이 사업계획 승인해요. 대도시니까.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시 중에서 대도시가 아닌 시가 있잖아요. 그럼 인구 50만 미만이죠. 인구 50만 미만 소규모 시와 나머지 군 지역은 10만 제곱 미만이면 사업계획 승인을 누가 하죠? 시장 군수가 해요. 근데 10만 제곱 이상이면 시장 군수가 못하고 누가 하죠? 도지사가 하는 거, 관할 도지사가. 그러면은 경기도 과천시는 인구가 50만 미만이잖아요. 50만 미만이니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면 과천시장이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하지만 그 이상은 과천시장이 못하고 누가 하죠? 경기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시하고 군 지역은 10만 제곱 미만은 시장군수, 그 이상은 도지사. 이런 관계를 좀 알고 암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대도시 이상은 10만 제곱 이상이든 미만이든 전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똑같은 거예요. 맞죠? 이걸 암기하더라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암기를 못하면 정답 찾을 확률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경기도 오산은 인구가 50만 이상 돼요, 안 돼요? 경기도 오산시도 50만 이상이 안 되겠죠. 안 된다면은 오산에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 미만이면 누가 허가하죠? 오산시장. 그 이상은 누가 허가하죠? 경기도지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고. 평택은 50만 이상이니까 10만 제곱 미만이든 이상이든 평택은 대도시니까 평택시에서 사업계획서를 직접 한 거예요. 이런 차이들. 근데 이건 많이 중요하지는 않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사업계획 승인을 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 대상이 너무 중요하고 이런 것은 완벽하게 암기해둬요. 41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4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나와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권자 나와 있죠. 이거 좀 꼭 완벽하게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승인권자, 국토부 장관부터 봅니다. 국토부 장관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죠. 1번 국가나 한국토지대공사 줄 거죠. 국가하고 한국토지대공사. 국가하고 한국토지대공사는 누구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대지 면적과 상관없이, 세대수와 상관없어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그게 1번이 너무 중요해.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 누가 포함되지 않죠? 국가는 포함되지만 지자체 포함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지자체 포함 안 되죠. 그리고 주택공사 포함되는데 지방공사 포함 안 되잖아요. 국가하고 주택공사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보세요. 일정한 지역의 주택 수요하고 주택 공급인데 이렇게 돼 있어. 초과 공급이죠. 그럼 여기는 아파트를 더 이상 건설해서 공급량을 늘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분양에 자신 있으면 대기업은 들어가요. 그들을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시장 경제에서. 그래서 초과 공급이라면 국가나 주택공사로 하여금 이 지역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못하게 수급 조정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주택공사는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합니다. 이유가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330만 동그라미예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동그라미. 그럼 100만 평 이상이잖아. 아무튼 그 규모가 거대한 거죠. 그러면은 330만 제곱 이상의 택지개발 사업 줄 거예요. 택지개발 사업.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죽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으로 330만 제곱 이상, 100만 평 이상의 택지가 조성되고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공급되는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 시대에서는 수십만 시대가 공급될 거 아니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수급 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도권과 광역시역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긴급한 주택론에서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동그라미,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동그라미 하십시오.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죠. 광역적 차원의 조정. 그러면은 수도권 지역의 긴급한 주택론에서는 특정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의 역할입니까? 중앙정부만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 그리고 지역균형개발, 광역적 차원의 조정은 중앙정부만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주택건설을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총지분 몇 %죠? 국가 등이 총지분 50%를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도 공익 목적으로
수급 조정 대상이 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한 겁니다. 핵심이 되는 키워드를 설명 다 드렸죠? 암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그 위에 412페이지 제일 위에 봅니다. 41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나와 있죠. 사업계획 승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원칙은 단독주택 몇 호죠? 30호. 예외가 몇 호죠? 50호. 50호. 그 블록형 단독주택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분할합니까? 분할하지 않습니까?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단지로 공고를 받은 거야.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분할하지 않고 하나의 단지로 공고받아서 여기다가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해서 건설할 때는 50호입니까? 30호입니까?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한 거야. 알겠죠?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를 분할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고받아서 그 일단의 토지에 단독주택을 건설할 때는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야.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한옥은 단독주택이지만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죠. 그러면 한옥을 짓기 위한 주택단지는 40호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쉽게 건축을 허용해서 한옥 주택단지가 쉽게 건축허가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한옥은 단독주택이지만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내려와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30대 이상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 단지형 1주택과 단지형 다세주택으로서 진입도로 폭이 몇 미터죠? 6m 이상. 그리고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죠? 30제곱미터 이상. 공동주택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도로가 있고요. 여기 동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01동부터 105동까지 있어. 101동부터 105동까지 있다고. 그러면은 뭐죠, 이게? 연립주택이면은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이잖아. 그때 이제 도로가 있는, 이게 진입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큰 도로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봐요. 이 진입도로 폭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되죠? 6m 이상.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고, 이 연립주택이니까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가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인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연립주택과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야. 그럼 49세대. 연립주택 단지하고 다세대 주택 단지는 49세대까지는 건축허가 받고 쉽게 건축이 가능한 거야.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다세대 주택 단지나 연립주택 단지가 쉽게 조성될 수 있도록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한 거예요. 단 진입도로 폭은 몇 미터 이상? 6m 이상. 공동주택 1세대당 규모는 얼마? 30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고, 그리고 1세대당 규모가 30m 이상인 단지형 1주택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니은번 너무 중요하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에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라서 네,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 배울 때 서민적 거주지역입니까? 중산층 거주지역입니까?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입니까? 저소득층 집단 거주지역이니까 달동네 철거 사업하는 곳이잖아요. 이런 곳은 주택이 대규모 주택입니까? 소규모 주택 위주로 건설됩니까? 지역 특성상 주로 작은 평수, 소규모 주택 위주로 건설되는 거야. 그래서 49세대까지는 사업계획 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50세대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봅니다. 4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나와 있습니까?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으려는 자는 밑을 쭉 그십시오.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밑에다가 원칙.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으러 갈 때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다음 중 한 개 당하면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다.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거기를 잠깐 들어봐 드릴까요? 네. 매도 청구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그림을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림을 그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울에서 Y건설에서 서울에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가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는 Y건설은 건축주입니까? 사업주체됩니까?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되는 거죠. 자, 사업주체는 500세대 아파트를 서울에서 지으려면은 아까 특별시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되죠. 그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무엇을 확보해야 됩니까?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소유권 확보 없이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하죠. 첫 번째, 대지 면적 몇 %죠? 80%. 소유권 확보를 못했지만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되죠.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사용권을 확보를 80% 이상 했으니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는 20% 미만인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죠. 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해야 됩니까? 매도 청구. 매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가능해요.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 확보하고 나머지 대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으면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지에 소유권 확보를 못했는데 대지 전부에 대해서 뭘 확보했죠?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 땅 주인으로부터 내 땅에 아파트 지어도 좋다고 사용 승낙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등이죠, 국가등. 국가등은 투기 신뢰할 수 있잖아. 사업주체가 국가등이라면. 그래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공교법상 지방공사는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가 됐죠? 근데 그럼 잠깐만. 대지 면적이 80% 이상의 사용권 확보하고 나머지 매도 청구가 가능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죠.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면은 매도 합의가 이루어지든지 매도 협의가 성립되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매도 청구하고 뭐 해야 됩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 그 이후에만 착공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 합의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돼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매도 합의 이후나 매도 청구에 대해서 승소 판결 이후에만 착수 신고하기 때문에 매도 협의가 안 되면은 매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매도 청구는 시가로만 합니다. 시가. 공식적으로 외우라고 그랬죠. 매도 청구는 시가로. 이 공식이에요. 그리고 매도 청구 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합니까? 3개월 이상. 이것도 거의 건축과와 똑같아요. 다. 매도 청구 전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돼. 3개월 이상 의무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매도 협의가 안 되면은 매도 청구를 그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지 면적, 이 주택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어요. 잠깐만요. 이 대지 면적의 95% 이상인가 대부분이죠. 5% 미만을 남기고 나머지 대지는 전부 땅 주인으로부터 아파트 지어도 좋다고 사용 승낙서를 다 받은 거예요.
95% 이상,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는 5% 미만이잖아. 이 사람들 왜 사용 승낙 안 해주죠? 알박기라고 그랬죠. 알박기 하신 거예요, 알박기. 그러니까 내 땅 한 평, 두 평 때문에 너네들 주택 건설을 못 하겠지. 평당 1,000만 원짜리 평당 1억 내놔.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이 알박기는 잘 하셨습니까? 이들을 무력화시켜야 됩니까?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전체 대지 면적의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5% 미만의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모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법상 허용을 합니다. 여러분, 사업계승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는데 전체 대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5% 미만의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근데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죠.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한 거예요. 이때는 이 동네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이 동네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국토교육법상 지구 단위 교육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여 온 자. 그러면은 주택 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구 단위 교육구역 지정을 결정 고시하기 10년 이전부터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해 왔으니까 이 동네 얼마 안 되는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이에요.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매도 청구를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이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좀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413페이지 한번 봐요.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함이 원칙인데 다음 중 한 개 해당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지구단위 계획, 주택건설 사업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의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고 가로건너 띄어야 됩니다.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가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하면은 소유권 확보 없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책자 넘깁니다. 넘겨서 418페이지 오세요. 418페이지 책자 넘겨보세요. 책자 넘기면은 418페이지 책자 넘기면은 매도 청구자하고 나와 있죠. 네, 여기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읽어볼게요. 사업계획서를 얻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동그라미 하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 다음에 또 줄 것죠.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사전에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의무주로 협의해야 돼요. 그래서 매도 청구 전에는 3개월 이상 의무 협의가 필요하고 매도 청구는 시가로 한다.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1번. 대지 면적 중에서 몇 퍼센트? 95% 이상 동그라미.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5% 미만이잖아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5% 미만의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알박기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위 1번 외의 경우는 뭐죠?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한 경우잖아요.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읽어볼게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줄 것죠. 지구단위 교육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까지 줄 거예요. 지구단위 교육구역 결정 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된 원주민입니까? 적으십시오. 오래된 원주민입니까? 오래된 원주민 적으십시오.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하니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만 매도 청구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을 꼭 읽어야 됩니다.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요, 아까 공동주택이 아파트 소유자들이 해당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려면 뭘 만들어야 됩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해야 되잖아. 그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를 받으러 갈 때
결의 증명서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한다고 도장을 안 찍은 사람의 아파트와 대지 지분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 리모델링은 공익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권은 무엇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수용을 못하니까 매도 청구를 허용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인가받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의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법은 줄 것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관법.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법은 집관법. 토지 수용에 준용되는 법은 공취법. 그죠?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취법.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주택상환 사채에 관하여 주택법상 규정이 없으면 무슨 법 준용되죠? 주택상환 사채에 준용되는 법은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또 머리가 아프죠? 다 외워야 되는데. 적어드릴게요. 빨리 적으세요, 대신에. 매수 가격, 매수 절차,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시설 부지를 매수 청구했고 10년 동안 공사와 미집행은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도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등에 관하여 국도계획법상 규정이 없어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취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사용에 관한 법률, 공취법 준용입니다. 매수 가격과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취법이 또 나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에 관하여 국토계획법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하죠? 지방재정법.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생각보다 다 외워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에 준용되는 법, 지방재정법. 주택상환사채,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에 준용되는 법은 상법 중 여기까지 적어야 돼요.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 뒤에다 준용 붙여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준용,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준용. 그리고 토지 등의 수용. 토지 등 수용에 준용되는 법은 공취법. 매도 청구에 관하여 법상 규정이 따로 없으면 무슨 법 준용하죠? 집관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관법 준용. 준용법도 외워야 될 게 많구나. 매도 청구에 준용되는 법, 집관법. 토지 등에 수용되는 법, 공취법. 주택상환사채에 준용되는 법,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에 준용되는 법, 지방재정법.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 등에 준용되는 법, 공취법. 그렇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앞쪽으로 오세요. 자, 지금까지 이제 413페이지 대지의 소유권 확보하고 매도 청구를 설명드렸고요. 이제 414페이지입니다. 414페이지.
6번 사업계획 승인 취소 발표하시고요. 다 외워야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 중 한 개 등하면 그 사업주 거죠.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취소는 필수 취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임의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답 결정했습니다. 취소하여 한다면 틀려요. 취소 사유가 몇 개 나와 있죠? 3개. 암기해야죠. 1번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이행기간을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죠. 착수시기 위반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착수시기 위반 시죠. 착수시기 위반. 그렇게 보시면 되죠. 나머지는 상식이죠. 경공배로 사업주체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여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1번은 착수시기 위반이죠. 예를 들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착수시기 위반이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5년 내에 착수가 없거나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는 5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몇 년? 2년 내에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제일 마지막에 공구별로 분할했을 때 최초로 진행하는 공구 2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해야 되죠. 이때는 착수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왜요? 이미 1공구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수 신고하고 앞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취소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구별 분할 시행에서 최초로 지어하는 공구 외의 공구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수 신고로부터 2년 내에 착수해야 하나 이때는 2년 내에 착수가 없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년 내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없다. 꼭 조심할 것. 다음 내려오십시오. 주택 건설 특명화가 왔습니다. 토지 등의 수용, 토지 등의 수용 발표하시고요. 토지 등의 수용 발표하시고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삐져서 갈 수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객실 사업을 했죠. 국토계획법에서 토지 수용,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토지 수용을 했다고. 맞죠?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객실 사업은 토지 수용 가능해요. 이때는 무엇이 있으면은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서 의제가 되죠? 무엇을 사업인정고시가 있으면서 본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객실 사업 절차에서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되면 이 실시 계획 인가 고시된 것을 공지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 본다. 도시군 객실 사업은 실시 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토지 수용이 가능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 무슨 방식? 수용 방식.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는 무엇을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해 주죠? 그렇죠. 수용 대상이 될, 좋아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 맞습니까? 네. 실지 그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 도시개발법은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 고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만들어 고시하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지난주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 그럼 정비사업에서 원칙적으로 무슨 사업은 토지 수용 대상에서 제외되죠?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중에서 원칙적으로 토지 수용을 못하는 것은 재건축은 제외죠. 재건축 제외.
재건축을 제외한 정비 사업은 무엇이 있으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지를 하죠? 부글부글. 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되면은 공익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주택법은 미주권 되겠죠, 이제. 국민주택건설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는 책임질 것이십시오.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이 사업계획 승인, 국민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것을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의식이 있은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415페이지 봅니다. 415페이지 제일 위에 3번. 사업계획 승인 나와 있습니까? 415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 양괄호 3번. 양괄호 3번. 사업계획 승인. 자, 사업계획 승인을 공시법상 공익사업 인정으로 본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리고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은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건설 사업시행기간 내에 죽었죠. 주택건설 사업시행기간 내에 언제든지 재결 신청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나와 있죠.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중요하죠. 중요한데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드립니다. 국공유지 우선 매각과 임대 규정 나와 있죠.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 규정은 제가 설명드리고 바로 교재를 안 읽어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할 때 교재를 보면서 설명 듣고 교재에 밑줄도 긋고 그렇게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땅을 뭐라고 합니까? 국공유지라고 그래요. 국공유지. 국공유지를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합니다. 다음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를 해서 사업을 지원해줘요. 목적이 거기 나와 있을 겁니다. 3개 나와요. 3개. 목적.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하거나 임차를 해서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국민주택이 아니고 뭐죠? 국민주택 규모인 주택을 몇 프로?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조정 면적 기준 85제곱미터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공동주택 건설 시대수 중에서 50% 이상, 절반 이상을 주거조정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소규모 아파트를 짓는 거야.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그리고 조합주택,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하는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택조합이 건설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를 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임대해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또는 임차한 자가 우선 매수 또는 임차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죠? 2년 내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건설을 하지도 않고 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 조성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 매각 시 무슨 조치할 수 있죠? 환매 조치합니다. 우선 매각 시 환매 조치할 수 있고요. 우선 임대했다면은 임대 계약을 취소해버릴 수 있죠. 그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설명 끝. 내려오십시오. 도시개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로 소송된 대지에 활용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를 취해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규약 정관 시행 규정 실시 계획이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뭐라고 하죠? 보류지. 종전 토지 소유자가 환지로 결정하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에 쓰려고 보류한 땅을 뭐라고 합니까? 보류지. 그중 일부를 보류지 중에서 일부를 처분해서 도시개발 사업 경비에 충당할 용도로 정한 땅을 뭐라고 하죠? 채비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비지는 그 소유권을 누가 갖죠? 원칙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채비지 소유권을 시행자가 갖게 돼요. 왜요? 팔아서 사업비에 써야 되니까. 그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어차피 채비지를 매각해야 되잖아. 이 사실을 알고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사업주체, 국민주택건설사업주체, 국민주택건설사업주체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의 채비지 매각을 요구를 할 수 있어. 채비지 매각 요구를 받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보유하고 있는 채비지 총 면적의 몇 퍼센트? 50% 범위에서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사업 주체에게 매각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채비지 총 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택법상 국민주택건설 사업 주체에게 채비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때 채비지 양도 가격을 이용해야 되죠.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 이때 채비지 양도 가격은 원칙이 뭐죠? 감정 가격이에요. 감정 가격으로 채비지를 양도를 해야 되죠. 감정 가격으로 채비지를 양도하는 게 원칙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 원칙은 감정 가격인데, 임대주택 등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은, 임대주택 등 건설을 목적으로 하면은, 감정 가격 이하가 아니고, 조성 원가입니다. 조성 원가. 우리 공법에서 가격을 결정할 때, 조성 원가는 거의 안 나와요. 딱 여기. 조성가, 임대주택 등 건설을 목적으로 한 자에게 채비지 양도할 때는 조성 원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설명 다 드렸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 제일 위에 봐요. 41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토지 매수 업무 등 위탁이 나와 있습니까? 박스 안에. 네, 읽어둬야 되죠.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죄송합니다. 위탁주체부입니다. 국가나 한국토지대공사는 주택건사업과 대중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게 위탁을 할 수 있어요.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위탁하면 공짜입니까? 위탁 수수료 내야 됩니까? 위탁 수수료 내야 되죠. 토지 매수 금액과 손실보상 금액 100분의 2 범위에서 위탁 수수료를 지급을 하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위탁 수수료를 기억합니다. 위탁 수수료. 우리 이렇게 배웠죠. 여기요, 도시개발법, 정비법,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에 위탁 수수료 나오면 얼마나 그랬죠? 100분의 4.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면 되죠. 내용 몰라도 됩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의 위탁 수수료 나오면 100분의 4고, 주택법의 위탁 수수료 나오면 100분의 2. 이렇게 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는 잠깐만요.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건축법은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승인. 지난주 필기했습니다. 누가 신청해요? 이게 중요하죠. 누가 신청하죠? 건축주. 건축주가 신청합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처리기간 며칠이죠? 7일 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을 교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 주택법은 준공사를 뭐라고 하죠? 사용검사.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누가 신청하죠? 사업주체. 사업주체가 신청합니다. 사업주체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며칠이죠? 처리기간? 15일. 이게 기본 틀이죠, 뭐. 사업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기간은 15일, 그렇게 15일. 지난주도 필기 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416페이지 내려와요. 내려오셔서 예배 봅니다, 예배. 416페이지 맨 밑에 박사의 예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줄 것입니다. 국가하고 한국투자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줄 거예요. 아까 국가하고 한국투자공사 무조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가하고 한국투자공사는 주택은 사업이 끝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줄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얻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돼요. 다만 이럽니다. 분할 시행, 공구별로 분할 시행한 거죠. 공구별로 주택은 사업을 분할해서 시행한 경우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줄 거죠.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줄 것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은,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사유가 있으면은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그라미 하죠.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읽어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옵니다. 사용시기. 사업주체는 원칙부터 봅니다. 사업주체나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 받은 후 줄 거죠.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건설된 주택과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그래서 사용검사 후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은 사용검사 전 입주가 가능하죠. 그래서 밑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시기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별표예요. 엄청 틀립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임시 사용 승인 신청 시기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신청 시기입니다. 시기. 자, 첫 번째 주택이죠.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언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죠? 줄 거죠?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동별로, 동그라미 다 이러고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주택건설사업은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봐주세요. 여기 아파트, 건설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까지요. 그러면은 이거 한꺼번에 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받고 입주하는 게 원칙이에요. 단 101동만 공사 먼저 끝났어. 101동만 먼저 끝나면은 전체 공사 끝났습니까? 동별로 끝났습니까? 동별로. 이렇게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은 101동 공사 끝나면은 102동, 103동, 104동, 105동은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건설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됐다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보통 이제 세대별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몇 X입니까? X. 그게 낚이면 안 돼요. 주택건설사업은 동별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 잠깐만. 대지를 조성하면은 수십만 제곱미터를 대지를 조성하면은 한꺼번에 공사합니까? 공사를 구획합니까? 구획해서 공구별로 공사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를 한꺼번에 사업계획 승인 받았더라도 대지공사업은 구획별로 공사 끝나서 구획별로, 이 구획이야.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구획별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이걸 읽어야 됩니다. 주택공사업은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대지공사업은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어. 단
잠깐. 백일동 공사 끝나고 봐요. 백일동 공사 끝났으니까 동별로 공사 끝났잖아. 임시사용 승인 신청했죠? 신청했어. 동별로 공사 올리는 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했지. 누구에게? 승인권자. 지량 건수자에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했다고. 평택시에 임시사용 승인 신청해서 입주할 거라고.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이 평택시장이야. 지금 백일동 공사 끝나고 임시사용 승인 신청했죠? 102동, 103동, 104동, 105동 지금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니까 위에 크레인이 철근 나르고 밑에 레미콘차 오가고 공사하고 있어. 여러분이 평택시장이면 임시사용 승인 해줘요? 안 해줘요? 저는 안 해줍니다. 왜요? 100일 동안 입주시켰다가 안전사고 나면은 평택시장 큰일 나죠. 자기 목숨 걸고 임시사용 승인 안 해줍니다. 잠깐만. 100일동 공사 끝나서 동별로 공사 끝났을 때 임시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승인권자가 해야 될, 임시사용 승인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 맞죠?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00일동에 봐요. 100일동에 101호하고 102호만 임시사용 승인해주면 동별로입니까? 세대별로입니까?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 임시사용 승인 신청은 동별로 공사 완료될 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때 임시사용 승인을 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 동별로입니까? 세대별로도 가능합니까?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주어서 여기 모델하우스 없으면 그 101호하고 101동 101호하고 102호를 구경하는 집으로 꾸며서 견본주택처럼 활용하고 청약 상담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이걸 자꾸 착각해가지고 공동주택은 세대별 공사가 완료된 경우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오미겠습니까? X가 되는 거야. 아셨죠? 이걸 구별하라고 설명을 한참 드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것에서 낚이면은 진짜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3번 봐. 세 번째 보니까 임시사용 승인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은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습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는 뜻이지. 신청 시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임시사용 승인을 해야 될 대상이 공동주택이라면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하여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청은 항상 이 두 가지입니다. 주택공사업은 동별공사가 올렸을 때, 대지종사업은 구획별공사가 올렸을 때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주택건설 절차까지 다 했어요. 다 했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오시면은 419페이지 봐요. 419페이지 보시면 그 사용검소 매도 청구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도를 농지법까지 3시간 정도 해서 다음 주에 종강을 할 계획이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